저는 그날 오후 체육관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35살에 처음 흘린 눈물은 아니었지만 가장 차가운 눈물이었죠. 여자가 왜 여기 와?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선수들도 따라 웃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왜 그곳에 갔는지. 일주일 후 그 체육관 앞에 다시 섰을 때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그들의 얼굴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죠.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이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외모는 평범했다. 키 113cm, 짧은 단발머리, 검은테 안경. 법정에서는 냉정했지만 일상에서는 말수가 적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한 박 변호사라고 불렀다. 그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2024년 10월 중순, 서연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네요.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사무실 근처 체육관을 검색했다. 타이탄 MMA 짐이라는 곳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다. 리뷰는 좋았다. 초보자 환영, 친절한 코치진. 그녀는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체육관 문을 열었다. 오후 6시였다. 안은 넓었다. 링이 중앙에 있었고 샌드백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땀 냄새와 고무 매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남자 5명이 링에서 훈련 중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보고 동작을 멈췄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작게 인사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남자가 링 밖으로 내려왔다. 이름표엔 김태준 헤드코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여기 처음이세요? 네. 등록하고 싶어서요. 김태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성 전용반은 따로 있어요. 화요일이랑 목요일. 평일 저녁반은 안 되나요? 여긴 남자들이 훈련해요. 강도가 세서.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운동 경력이 있어요. 김태준이 웃었다. 비웃음처럼 들렸다. 경력이요? 뭐 하셨는데요?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요? 링 위에 한 선수가 끼어들었다. 초등학교 때 다른 선수들이 웃었다.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학교까지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김태준이 팔짱을 꼈다. 우리 막내 정민이랑 가볍게 해보시죠. 정민이라고 불린 남자가 링에서 내려왔다. 25쯤 되어 보였다. 체격은 단단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누나 진짜 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네. 그들은 매트로 갔다. 김태준이 타이머를 눌렀다. 1분만. 정민이 먼저 움직였다. 서연은 피했다. 정민이 다시 잡으려 했다. 서연이 손목을 잡았다. 그러나 힘의 차이는 명확했다. 정민이 서연의 팔을 비틀었고 서연은 균형을 잃었다. 매트에 넘어졌다. 아, 괜찮으세요? 정민이 손을 내밀었다.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다. 서연은 스스로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다. 네. 김태준이 타이머를 멈췄다. 보셨죠? 여기 강도가 어떤지. 여성 반으로 가세요. 서연은 가방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말했다. 유도를 했대.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연은 걸었다. 10분을 걸어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미완성 소장이 떠올랐다. 타자를 쳤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타자를 멈췄다.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섰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서연은 수도를 틀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이 턱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1번, 2번, 3번. 거울 속 얼굴이 차분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상자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메달과 상장이 들어있었다. 2008년 전국체전 금메달, 2010년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은메달, 2012년 대학 챔피언십 금메달, 그리고 한 장의 사진, 도복을 입은 22살의 서연, 손에는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때의 자신은 달랐다. 자신감이 있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커피를 마셨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선임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박 변호사, 새 사건 있어요. 그는 파일을 건넸다.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 검토 좀 해주세요. 서연은 파일을 펼쳤다. 의뢰인은 강남구의 한 체육관 소유주였다. 체육관 이름은 챔피언 복싱 클럽. 문제는 간단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분쟁. 그녀는 서류를 읽었다. 계약서, 임대료 내역, 이메일 기록. 일상적인 사건이었다.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식당에 갔다. 김치찌개를 시켰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했다. SNS를 열었다. 타이탄 MMA 짐을 검색했다. 공식 계정이 나타났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선수들의 훈련 모습, 대회 출전 사진, 홍보 포스터.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2주 전에 올라온 글이었다. 타이탄짐 소속 김태준 코치, 지역 아마추어 대회 우승 축하합니다. 사진 속 김태준은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역시 우리 관장님. 서연은 관장님이라는 단어에 멈췄다. 김태준은 코치가 아니라 관장이었다. 더 내려갔다. 한 달 전 게시물. 새로운 시설, 확장 공사 시작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뵐게요. 사진엔 공사 중인 내부가 보였다. 서연은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체육관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했다.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자 이름은 확인할 수 있었다. 김태준. 등록일은 2022년 3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찌개를 한 숟갈 더 떠먹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2년 된 체육관, 시설 확장, 지역대회 우승.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확장 공사는 돈이 들었을 것이다. 임대료도 강남이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오후에 서연은 다시 일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판례를 찾아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저녁 6시가 되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다. 서연은 자리에 남았다. 컴퓨터로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열었다. 타이탄 MMA 짐의 주소를 입력했다. 건물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체육관은 2층 전체를 쓰고 있었다. 임대료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근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당 7만 원. 체육관 면적은 약 100평. 월 700만 원. 관리비 별도.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연간 임대료만 8,400만 원. 거기에 직원 인건비, 장비 유지비, 공사 비용. 회원수가 적지 않아야 유지 가능한 규모였다. 그녀는 체육관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다. 회원 등록 페이지로 들어갔다. 가격표가 있었다. 월 15만 원, 3개월 40만 원, 6개월 70만 원. 그녀는 리뷰 페이지로 갔다. 리뷰는 숨개 정도였다. 별점은 4.5점. 그러나 최근 3개월간 새로운 리뷰는 3개뿐이었다. 서연은 노트에 메모했다. 회원 감소 가능성, 재정 압박 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 회원 배제 처우요 수입원 축소.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서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타이탄 MMO의 짐 근처로 갔다. 체육관 맞은편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체육관 입구가 보였다.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2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다. 30분 동안 5명이 들어갔다.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서연은 커피를 홀짝였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평일 낮 시간대 유동 인구 저금. 여성 회원 부재.
잠재 고객층 미활용. 그녀는 화면을 끄고 커피를 다 마셨다. 계산을 하고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서점에 들렀다. 스포츠 코너로 갔다. MMA 경영 전략, 체육관 운영 가이드, 피트니스 마케팅 같은 책들이 꽂혀 써 있었다. 그녀는 한 권을 집어들었다. 목차를 훑어봤다. 다양한 회원층 확보의 중요성, 여성 회원 유치 전략,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그녀는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더 볼 필요가 없었다. 저녁, 서연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다. 체육시설 관련 법률을 검색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조항들을 읽었다. 제15조 안전위생기준, 제28조 과징금 부과, 제30조 등록 취소 사유. 그녀는 형광펜으로 화면에 표시했다. 특정 조항들, 안전교육 의무, 보험 가입 의무, 차별 금지 조항은 없었지만 운영 기준은 명확했다. 다음으로 서연은 체육관 사고 판례를 검색했다. 몇 건이 나왔다. 훈련 중 부상, 시설 안전 문제, 대부분 민사소송이었다. 그중 한 판례가 눈에 들어왔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 체육관 회원이 코치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사건. 법원은 체육관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문의 한 구절,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가 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끓였다. 녹차였다. 김이 올라왔다. 그녀는 천천히 마셨다.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체육관의 재정 상태, 법적 의무, 운영 취약점, 그리고 자신의 위치.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평소처럼 일했다. 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을 만나고 법원에 갔다. 그러나 퇴근 후엔 다른 일을 했다. 화요일 저녁, 그녀는 다른 체육관을 방문했다. 강남구 반대편에 있는 K스포츠 센터. 여기는 분위기가 달랐다. 넓었고 깨끗했고 남녀 회원이 섞여 있었다. 프런트 직원은 친절했다. 체험 수업 받아보시겠어요? 네. 코치는 여성이었다. 이름은 정수진, 30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쳤다. 30분 동안 차근차근 마지막에 말했다. 운동 경험 있으세요? 자세가 안정적이네요. 유도를 조금 했어요. 아, 그래서요? 잘하시겠어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정수진에게 물었다. 여기는 남녀같이 수업하나요? 네. 기본적으론 같이 하는데 원하시면 여성 전용반도 있어요. 혼합반은 문제 없나요? 체격 차이 같은 거? 정수진이 웃었다. 체급별로 파트너를 매칭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스파링은 선택이에요. 강요하지 않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핸드폰에 메모했다. 적절한 회원 관리, 선택적 훈련 강도, 차별원 없는 환경, 그리고 한 줄 더 이것이 정상이다. 목요일 서연은 또 다른 곳을 방문했다. 서초구의 한 복싱 체육관. 여기도 비슷했다. 여성 회원 비율이 30% 정도 되어 보였다. 프론트에 비치된 팜플렛을 집어들었다. 모든 연령, 모든 성별 환영. 초보자 특별 프로그램. 1.1 맞춤 수업. 그녀는 팜플렛을 가방에 넣었다. 금요일 저녁 서연은 사무실에서 문서를 작성했다. 일반 업무가 아니었다. 개인 문서였다. A소 용지 3장. 제목은 체육시설 운영 개선 요청서였다. 내용은 차분했다. 첫 페이지,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적 수업 배정. 초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훈련 강요. 안전관리 소홀. 두 번째 페이지, 법적 근거. 체육시설법 관련 조항. 남녀 고용평등법상 간접 차별 개념. 소비자기본법상 창의사업자 의무. 세 번째 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모든 회원에 대한 동등한 수업 기회 제공. 수준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강화. 서연은 문서를 프린트했다. 세부. 하나는 자신이 보관할 것. 하나는 체육관에 전달할 것.
하나는 필요시 관련 기관에 제출할 것. 그녀는 문서를 투명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에 챙겼다. 주말, 서연은 집에서 다른 준비를 했다. 옷장에서 오래된 도복을 꺼냈다. 흰색 유도복. 군데군데 색이 바랬지만 상태는 괜찮았다. 그녀는 도복을 입어봤다. 여전히 맞았다. 허리띠를 묶었다. 검은 띠. 사단. 거울 앞에 섰다. 도복을 입으니 기억이 돌아왔다. 체육관 냄새, 매트 위의 감촉, 상대의 호흡 소리. 그녀는 기본 동작을 몇 개 해봤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근처 공원으로 갔다. 조깅을 했다. 30분. 그리고 스트레칭. 다리, 팔, 어깨. 근육이 당겼다. 오래 쓰지 않은 근육들. 그녀는 천천히 풀었다. 숨을 고르게 쉬었다. 다음 날도 같은 루틴. 조깅, 스트레칭, 기본 동작. 월요일엔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을 운동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명함을 꺼냈다. 박서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명함을 10장 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작성한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오타는 없었다. 논리는 명확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점심시간, 서연은 선임 변호사에게 말했다. 내일 오전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인 미팅이요. 알겠어요. 오후엔 나올 수 있죠? 네. 저녁. 서연은 집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가방에 든 것들. 도복, 운동화, 수건, 물병. 그리고 명함과 문서. 그녀는 도복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깨끗이 세탁되어 있었다. 다림질도 되어 있었다. 검은 띠도 닦아놨다. 준비는 끝났다. 금요일 아침 서연은 7시에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 한 장, 우유 한 잔,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탔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움직였다. 강남역에서 내렸다. 걸었다. 10분. 타이탄 MMA 짐 건물 앞에 섰다.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50분. 체육관은 9시에 열었다. 서연은 맞은편 카페로 갔다. 같은 자리 창가에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체육관을 바라봤다. 8시 55분 김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기다렸다. 9시 10분 서연은 카페를 나섰다. 길을 건넜다. 체육관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밀었다. 김태준이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서연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번에 오신 분, 네? 서연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여성반은 화요일이라고 했는데요. 상담하러 왔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투명 파일째. 데스크 위에 놓았다. 읽어보시겠어요? 김태준이 문서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다. 표정이 굳었다. 세 번째 페이지. 그는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게 뭔가요? 개선 요청서입니다. 개선 요청서? 네. 이곳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요. 김태준이 팔짱을 꼈다. 무슨 문제요? 서연은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업 배정. 둘째, 초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훈련 방식. 셋째, 안전 관리 미흡. 차별이요? 우리는 회원 안전을 위해 안전은 핑계입니다. 서연이 끊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다른 체육관들은 남녀 혼합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여기만 유독 여성을 불리하죠. 김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뭔데 우리 운영 방식에? 저는 변호사입니다. 서연이 명함을 꺼냈다. 데스크 위에 놓았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박서연. 김태준이 명함을 집어들었다. 읽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는 명함을 내려놓았다. 그래서요? 고소하시게요? 아직은 아닙니다. 개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개선 기회? 네.
문서에 적힌 대로 운영 방식을 바꾸시면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김태준이 비웃었다. 웃기네요. 체육관 하나 가지고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할 일이 없으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인쇄된 페이지들, 체육관 재정정보, 부동산 계약 추정치, 회원 감소 추세 분석. 그녀는 그것들을 펼쳤다. 이곳의 월 운영 비용은 약 1,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임대료 700만, 인건비 200만, 기타 100만. 그러나 최근 3개월간 신규 회원 유입이 현저히 줄었죠. 리뷰도 거의 없고요. 김태준의 표정이 변했다. 어떻게? 공개 정보입니다. 누구나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성 회원을 받지 않으면 잠재 고객의 50%를 포기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김태준은 말이 없었다. 서연은 계속했다.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시면 이런 분석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체육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제가 받은 대우 때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일주일 전 여기서 저를 비웃었죠. 유도를 했대. 그렇게 말했어요. 김태준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저는 유도 4단입니다. 전국체전 금메달, 아시아 선수권 은메달.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게 제 과거를 지우진 않아요. 서연이 가방에서 도복을 꺼냈다. 검은 띠가 보였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녀는 도복을 데스크 위에 놓았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김태준은 도복을 내려다봤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이 요청서를 검토하시고 개선 계획을 알려주세요. 제 연락처는 명함에 있습니다. 그녀는 도복을 다시 가방에 내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문으로 걸어갔다. 김태준이 뒤에서 불렀다. 잠깐만요. 서연이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정말 고소할 건가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서연이 천천히 돌아봤다. 고소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하죠. 그리고 고소만이 아니에요. 구청의 민원 제기, 체육회의 부적절 운영 신고, 온라인 리뷰 플랫폼의 사실 기반 평가 게시. 모두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영업 방해 아닌가요? 사실을 말하는 건 방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니까 서는 잘 압니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길을 걸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9시 30분. 아직 출근 시간 전이었다.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30분 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받았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김태준의 목소리였다. 네, 저 그 요청서 말인데요. 네. 회의해보겠습니다. 저희 선수들이랑.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사무실로 향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서연은 집중했다. 의뢰인 사건, 소장 작성, 판례 검토.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아침 일정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어요. 저녁, 서연은 정시에 퇴근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법률 서적이 아니라 소설이었다. 1시간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은 깊었다. 주말이 지나갔다. 서연은 쉬었다.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봤다. 일요일 오후엔 영화를 봤다. 조용한 드라마 영화였다. 극장을 나올 때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상이 계속되었다. 서연은 체육관에서 연락이 올 거라 예상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목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준이었다.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선수들이랑. 그래서요? 요청하신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다음 주부터 남녀 통합 수업을 시작합니다. 시간대는 평일 저녁 유법시, 그리고 초보자 전용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수준별로 나눠서 훈련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요? 코치 전원 재교육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좋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이 말을 멈췄다. 사과드립니다. 저번에 실례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선임 변호사가 지나가다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밝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요. 서연은 다시 일했다. 그러나 입계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11월 중순이었다. 서연은 금요일 저녁 타이탄 MMA 짐을 다시 찾았다. 오후 7시 체육관 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링 안에는 남녀가 섞여 훈련하고 있었다. 여성이 3명 보였다. 코치는 차분하게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다. 샌드백 쪽에선 초보자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연습하고 있었다. 옆에서 다른 코치가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김태준이 프론트에서 서연을 봤다. 그는 일어나 다가왔다. 박 변호사님. 네. 보시다시피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체육관 안을 둘러봤다. 벽에 새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모든 레벨 환영, 안전 제일, 존중하는 분위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네요. 회원도 늘었습니다. 여성 회원이 벌써 10명이나 등록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지켜보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체육관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다. 훈련하는 사람들을 봤다.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억압적이지 않았다. 한 여성 회원이 코치와 가벼운 스파링을 하고 있었다. 둘 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동작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지했다. 서연은 링 앞에서 멈췄다. 한 남자 선수가 그녀를 알아봤다. 정민이었다. 한 달 전 그녀를 넘어뜨렸던 선수. 그는 링에서 내려와 다가왔다. 저기, 누나. 서연이 돌아봤다. 네. 저번엔 죄송했어요. 서연은 그의 얼굴을 봤다. 진심으로 보였다. 괜찮아요. 진짜 유도 선수셨어요? 예전에요. 정민이 고개를 숙였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링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김태준이 따라왔다. 다음 달에도 오실 건가요? 아마도요. 아니면 불시에 올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녁 냄새가 났다. 그녀는 길을 걸었다. 지하철역으로, 집으로. 평범한 귀가길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터널 풍경.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 앱을 열었다. 한 달 전에 적어둔 것들. 체육관 방문, 문서 전달, 결과 확인.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새 메모를 추가했다. 일주일 후 재확인. 그리고 핸드폰을 껐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아예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우렸다. 녹차. 김이 올라왔다. 그녀는 컵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차를 홀짝 였다. 따뜻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다. 조용한 밤이었다. 서연은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씻었다. 그리고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도복이 보였다.
그녀는 도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흰색 천, 검은 띠. 그녀는 도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옷장에 넣었다. 도복은 필요할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옷장 문을 닫았다. 다음 날, 토요일, 서연은 늦잠을 잤다. 오전 10시에 일어났다.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창가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후엔 책을 읽었다. 법률 서적, 최근 판례집, 밑줄을 그었다. 메모를 남겼다. 저녁엔 가벼운 산책을 했다. 근처 공원, 낙엽이 쌓여 있었다. 발로 밟으니 바스락거렸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올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서연은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스포츠센터 정수진입니다. 서연은 기억했다. 한 달 전 체험 수업을 받았던 곳.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체험 오셨잖아요. 등록 의향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언제든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하시겠어요? 네, 화요일부터 할게요. 좋아요. 그럼 월요일에 와서 등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해졌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계획을 생각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동. 나머지 날은 일과 휴식. 균형 잡힌 스케줄이었다. 몸도 마음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 서연은 일어나 침실로 갔다.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흘러갔다. 한 달 전의 그날. 체육관에서 흘린 눈물. 그리고 일주일 후의 변화.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러나 만족스러웠다. 정의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2달이 흘렀다. 1월이었다. 서연은 K스포츠센터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있었다. 주 3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몸이 좋아졌다. 근육이 돌아왔다. 체력도 늘었다. 코치 정수진은 그녀를 칭찬했다. 진짜 실력자셨네요. 빨리 느는 게 아니라 원래 실력이 돌아오는 거죠? 서연은 웃었다. 오래 쉬었어요. 그래도 기본이 있으시니까.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다시 타이탄 MMA 짐 앞을 지나갔다. 일부러 들른 건 아니었다. 근처에서 의뢰인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체육관 창문으로 안이 보였다. 여전히 사람들이 훈련하고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분위기는 활기찼다. 서연은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지하철역으로, 집으로. 그날 밤 집에서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업무 메일, 스팸.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메일. 발신자는 타이탄 MMA 짐. 제목은 감사 인사. 메일을 열었다. 김태준이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박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개선한 후 체육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원 수도 늘었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옳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연은 메일을 읽고 답장을 썼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체육관 만드세요. 짧은 답장이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은 고요했다. 거리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연은 일어나 불을 껐다.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체육관을 찾지 않았다.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차별받던 공간이 공정해졌다. 무시받던 사람이 존중받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주 후 서연은 K스포츠센터에서 스파링을 했다. 파트너는 비슷한 체급의 여성 회원이었다. 둘 다 보호 장비를 착용했다. 코치가 신호를 줬다. 그들은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게. 서연은 집중했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었다. 타이밍을 잡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기술을 걸었다. 상대가 넘어갔다. 깨끗한 한 판이었다. 코치가 박수를 쳤다. 완벽해요. 서연은 상대에게 손을 내밀었다. 상대는 웃으며 손을 잡았다. 일어났다. 둘은 악수했다. 서로 고개를 숙였다. 존중의 표시였다.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한 회원이 서연에게 말했다. 언니, 진짜 잘하시네요. 선수 출신이에요? 옛날에 조금.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를 샀다. 삼각김밥도 하나? 계산을 하고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목도리를 더 올려 감았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을 벗었다. 불을 켰다. 김밥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피로를 씻어냈다. 침대에 누워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꿈에서 서연은 다시 22살이었다. 유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서 있었다. 관중석은 가득했다. 심판이 신호를 줬다. 그녀는 상대와 맞섰다. 시작, 휘슬이 울렸다. 그녀는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술을 걸었다. 상대가 넘어갔다. 한 판. 관중이 환호했다. 서연은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상대에게, 심판에게, 관중에게. 그리고 깼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서연은 일어났다. 스트레칭을 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여몄다. 커피를 내렸다. 토스트를 구웠다. 창가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운동 일정은 없었다. 그녀는 집에서 쉬기로 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청소를 하고 평범한 휴일.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오후 햇살이 좋아 서연은 발코니로 나갔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였다. 일상의 풍경이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작고 조용한 미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는 발코니에서 더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쉬었다. 평온이 온몸에 퍼졌다. 저녁이 되어 서연은 간단한 저녁을 만들었다. 된장찌개와 밥.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TV를 틀었다. 뉴스가 나왔다. 세상의 이야기들.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다. 부엌이 깨끗해졌다. 그녀는 만족스러워했다. 밤이 깊어졌다. 서연은 다시 침실로 갔다.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다. 월요일이면 다시 출근이었다. 사무실, 법정, 의뢰인,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는 없었다. 이메일도 없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알람을 맞췄다. 오전 7시 불을 껐다. 어둠이 방을 감쌌다. 서연은 편안하게 누웠다. 눈을 감았다. 호흡이 느려졌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지 않았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다.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체육관의 웃음은 사라졌다. 그러나 새로운 웃음이 생겼다. 존중과 공정 속에서 나오는 웃음. 서연은 더 이상 거기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를 울린 사람들은 배웠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무시와 조롱의 대가를, 그리고 진정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주일.
그것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조용한 결의와 명확한 행동이 있다면 서연은 이제 그 이야기를 기억 속에 넣어두었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그러나 자랑하지 않았다. 떠더벌리지 않았다. 그저 살아갔다. 성실하게, 당당하게.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은하게 방을 비췄다. 서연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깊은 잠 속에 있었다. 내일을 향해 쉬고 있었다.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세상은 돌아갔다. 그리고 서연은 잠들어 있었다. 평화롭게.